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김호용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요? 최근 주도주 없는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익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오히려 개별 테마주들로 계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 투자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테마주 하면 위험하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인식들도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마주는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테마주는 이런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들의 집합, 이런 것을 테마주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간 이 테마주가 워낙 말이 안 되는 테마로 난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주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군가는 위험한 칼날에 베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손에 쥐어지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테마주라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미우나 고우나 이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리스크는 줄이고 또 수익은 올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김호용 대표의 테마주 매매 팁 확인해 볼까요? 테마의 대장주를 공략하라. 역시 강한 주식이 더 가는 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절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강한 종목이 더 간다. 오죽하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 테마의 대장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대장주의 기준이란 게 있을까요? 사실 이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에서 성장을 하면 이제 업종, 그러니까 섹터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섹터로 분류가 된 이 섹터에서의 대장주는 시총이 가장 크고 또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섹터로 성장하기 이전에 이 테마를 갖춘 종목들은 테마주에서는 아주 시세가 빠른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보다는 시세가 빠르고 강한 종목, 이런 종목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빠르게 오르는 종목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테마의 대장주 공략에 이어서 또 다른 테마주 불패 투자법 확인해 볼까요? 신선한 주식을 공략하라. 신선하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를 고르는 1번 팁이랑도 좀 연관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전통적인 이 폐배터리 관련주는 영화테크와 파워로직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그런데 오래된 테마입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이 테마는 굉장히 오래된 테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테크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오랫동안 테마주로 형성이 돼 있어서요. 지금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규 상장한 세비캠, 성일하이텍 등은 시장에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된 새내기주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폐배터리 이슈가 떠올랐을 때 가장 강한 종목들이 됐습니다. 이 두 종목의 시세가 강한 건 신규주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 신규주 때문만이 아니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서 글로벌 5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번 대장주와 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이렇게 신규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2차 전지 관련주로는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로는 분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선한 종목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락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선함, 그러니까 새로움을 주는 종목들이 가장 강한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단기로 공략하라. 테마주의 경우에 변동성이 심해서 단기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거는 같은데 그런데 사실 단기 기준도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눌 때 기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이 기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는 테마주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는 단발성으로 그칠 경우가 많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작용한다고 해도 이 지속성이, 시효가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상승이 빠르지만 그 기간도 짧고 반대로 하락도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의 기준은 각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도 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도 짧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건 각자의 기준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틀입니다. 이 이틀 안에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면 나왔었던 이슈는 주가에 작용되는 모멘텀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틀, 이것은 각자 투자자분들마다 기준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의 테마주 투자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실전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이슈 부각으로 성일 하이텍을 8월 17일에 91,6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9월 6일에 12만 8천 원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앞서 말씀드린 몇 번째 팁을 활용했냐면 바로 두 번째인 신선한 종목. 이 신선한 종목으로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성일 하이텍을 매매를 직접적으로 했는데요. 이 성일 하이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5위 안에 들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입니다. 따라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이 부분은 1번 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섹터의 대장주 공략 역시 성공을 했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650조 규모의 이제 네옴시티 관련 테마인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는 굉장히 또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새롭게 탄생한 종목이 바로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8월 31일 18,100원에 매수를 했고요. 9월 7일 23,000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중간에 3거래일은 워낙에 또 급등을 해서 단기 과열 완화 장치라는 것이 발동이 되면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로 거래가 돼서 이 3거래일은 좀 제외를 하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다음에 9월 14일에 24,400원에 재매수, 27,400원에 매도하면서 짧게 또 한번 매매를 했습니다. 이 한미글로벌도 앞서 말씀드린 팁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탄생한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신선한 종목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앞서 말씀드린 팁 중에 또 세 번째 단기간 공략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단기 급등을 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 이제 소액의 사고팔고를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마주 투자로 놀라운 수익률을 또 보여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앞으로 눈여겨보는 테마 섹터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자극적인 테마들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한미글로벌이 포함된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 종목을 고르는 첫 번째는 바로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느냐인데 이 두 테마는 이 두 부분을 충족할 만큼 자극적인 이슈입니다. 일단 사업비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죠. 뭐 650조 와닿는 금액이 아닌데 이런 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와닿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겠고요. 관련 섹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종목이 다양하다는 점은 새로운 종목들을 탄생시키기에 또 유리한 점입니다. 네, 이렇게 김호영 대표님의 테마주 투자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테마주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테마주는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중이 실리면 이 판단이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몰빵이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의 비중을 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액의 단기 투자 매매를 철칙으로 준수하시고요. 그리고 한 테마만 공략하지 말고 여러 테마주들을 동시에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테마주는 순환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소액씩 분산 투자하셔서 여러 종목을 동시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